아 근데 네. 선생님 이게 뭐예요? 갑자기? 예, 한정판으로 주시.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요. 예. 한정판이에요? 아니면 돈이 없어서 못 찍은 거예요? 꼭 얘기해야 돼. 아 이게 얘기해. 예, 돈이 없어서 한정판으로 된 2차 판매를 JM몰에서. 근데 네. 저도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뭐가 좀 있어요 제가. 제가 좀 깔깔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거 런칭한 겁니다. 여기 딱 보면은 아 이거 와펜하고 네오 아틀란 와펜이 붙어 있어요. 예예. 예. 그다음에 팔에도 저희 마크가 붙어 있어요. 저희 샤를 TV 마크가 네. 네. 이것도 저희 한정 판매. 이것도 돈이 없어서 많이 못 뽑았죠 우리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타치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이걸 받았어요. 어디요? 이걸 조금 받았어요. 제가 이거. 뭔가요? 이거 A10 요거 티를 받았어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아 예. 멋진데요? 예, 요거 여러분 사진이 아니라 요거 사진 실루엣에다가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나 그 미술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뭐 한 거라고 하더라고. 아 근데 멋져요 이거. A10 옷 때문에 또 네, 기분이 좋으셨군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아이템 아주 또 흥미진진합니다. 바로 우리의 최신형 전차 K2 흑표 전차대 일본의 십식 전차입니다. 야, K2 흑표와 십식의 대결. 네. 이거 뭐 상대가 되겠습니까? 십식이? 일단은 왜 이 아이템을 꺼냈냐? 우리가 지난번 북한 열병식 한번 했잖아요. 우리가 했는데 그때 북한군 신형 전차가 나오면서 댓글 보니까 이러더라고. 야, 저 북한군 신형 전차, 저거 나오면 야 우리 큰일 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진짜요? 전혀 안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K2 전차는 내가 보기에 세계 탑5 안에 들어요. 아니 그때 북한 그 전차는 거의 뭐 M1A1을 능가할 정도의 어떤 그런 포장을 하고 나왔던데. 그거 내가 열병식 그때 한번 말해줬잖아. 그치? 근데 이 기회에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거 없어요. K2 한번 소개해 드릴 거예요 했는데 K2만 하면 갑자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의 십식 전차하고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이 어떨까? 이렇게 제가 한번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우리의 네. K2 흑표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닙니다. 이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니에요? 왜 지난번에 아파치 같은 건 아파치 소개하고 그 라이벌들을 따로따로 소개했잖아요. 근데 이런 전차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전차는 항목별로 해야 돼. 화력, 방어력, 기동성 이렇게 항목별로 두 개를 붙여놔야 돼. 전차는. 그럼 제가 한번 골라봐도 될까요? 뭐부터 볼까? 역시 남자 하면은 네. 이 화끈한 포 아닙니까? 그럼. 탱크는 봐봐. 탱크 실루엣은 봐도 남자잖아. 안 그래? 아니 누가 저번에 네. A10 가지고 또 네. 이 좌우의 엔진과 이 동체를 가지고 또 근데 그럴듯해. 아니 나도 몰랐는데 그럴듯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럴듯해. 오케이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포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의 K2 흑표 전차. 여러분 흑표 뭡니까? 흑표 뭐예요, 여러분? 흑표. 흑표 검은 표범 블랙 판사야. 블랙 판사. 블랙 판사. 우리 블랙 판사하고 저기 일본의 십식하고 똑같이 포는 120mm 포예요.
근데 120mm 포인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다른 점이. 뭐냐? 네. 우리의 흑표는 55 구경장이에요. 그러니까 구경장이라는 건 구경이 120mm인데 그거에 55배라는. 55배라. 딱 그렇게 돼 있고 일본째는 뭐냐? 44 구경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포신 길이가 우리가 더 길어요. 1.3m가 길어요. 그러면 이 왠지 수치가 더 높으니까 예. 뭔가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리학의 개념을 적용해 보면 네. 일단 뭐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포신이 길면 위력이 훨씬 더 커요. 그 다음에 더 멀리 나가고. 왜냐하면 그만큼 더 긴 포신 안에서 포탄이 나가면서 가속도를 더 받기 때문에 탄속이 훨씬 더 빠르고 멀리 나가고 강력하죠. 그럼 일본은 네. 왜 짧은 겁니까? 얘네가 주장을 했어요. 우리가 만든 120mm 포는 포신은 짧지만 왜 포탄 발사 약실 있죠? 네. 그 약실의 내구성이 아주 높아가지고 약실의 압력만 따지면 55 구경장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오히려 낫다 이랬어요. 따라서 탄속, 위력 전부 다 55 구경장하고 진배 없다. 오히려 더 낫다 이러더라고 일본 애들 주장이. 얘네들이 말한 대로 그게 확실한 겁니까? 일단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얘네들이 왜 그럼 44 구경장을 했을까? 얘네가 일단 아마 시가지 전투에 대한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좁은 일본의 시가지에서 원활하게 기동을 하기 위해서는 포신이 짧은 게 낫다. 그런데 이 정확한 탄속 같은 걸 얘네가 공개 안 했어요. 왜 공개 안 해? 얘는 이거 대부분 비밀 같은 경우에 많아.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우리가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판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걸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일본은 요게 무기 판매하는 게 좀 힘들어요. 걔네 헌법상. 그래서 왜 서방제 전차들 보면 오히려 뭐 약간 뻥튀기한 것도 많거든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런 게 없더라고. 러시아도 옛날에 냉전 시절 때는 그걸 속였는데 이젠 러시아도 다 공개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는 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 솔직하게 그 약실한 내구성 좋다고 하더라도 그 55 구경한테 안 될 것 같거든. 이거 약간 일본 애들이 정신 승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조금 들어요. 솔직하게. 얘네는 저기 뭐 그 칼 들고 좀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포가 아니고? 아니 누가 그러다 우스갯소리로 일본이 군사 대국화가 되면 일본에서 가장 먼저 나온 무기가 간담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다. 쇠를 자르는 네. 칼을 걔가 가지고 있었나? 그렇지. 그거 뭐 빔 샤벨이라고 있어. 걔네가. ビームサーベルは高熱で敵を一刀両断 그렇다면 네. 얘네들한테 쓰이는 포탄은 좀 다를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전차병 나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날탄이라고 써요. 날탄 요즘에. 날탄. 예, APF-SDS 탄이라는 걸 쓰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날탄이라고 할게요. 지금부터. 네. 내가 일일이 APF-SDS 이거 힘들어. 그냥 날탄이라고 할게 그냥. 나도 힘들어. 힘들어 이런 거. 근데 이 날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관통자예요. 여러분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네. 지금 다트 모양으로 생긴 그 관통자. 네. 특히 이 실제 이 관통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 관통자의 길이에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관통력이 강해요. 근데 우리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K1A1 할 때 우리나라 그 전차 포탄 기술이 세계 거의 탑급이라고. 탑이에요, 탑. 우리가 거의 탑이에요. 전교 1, 2등 정도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K2 흑표 블랙 팬서용으로 만든 게 있어. K279탄이라고. 여기 있네요. 네, K279탄 보이시죠? 맨 오른쪽에 있어요. 관통자가 엄청 길거든요. 근데 일본 거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우리 게 관통자가 길어요. 그러니까 탄속이 아무리 빨라도 관통자가 짧으면 제대로 위력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관통력이 안 나오고, 그리고 탄속이 같다면, 날아가는 속도가 같다면 당연히 관통자가 긴 쪽이 훨씬 더 파괴력이 큽니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 네. 최종 경기 활. 네. 거기서 애기살이 이게 굉장히 짧고 뭐 이런데 그건 뭐 대롱이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 그건 또 얘랑 좀 다른가? 잘 모르겠네. 패스? 그거 좀 아시는 분 좀 활 좀 잘 아시는 분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또 활하고는 좀 다른 걸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일본은 뭐냐면은 우리의 포탄 기술이 세계 1류급이기 때문에 우리 또 신경 쓰나 봐. 한국제
날탄보다 우리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내 생각엔 이것도 정신승리 같아요. 예. 얘네는 정신승리 정신- 뭐든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 그러니까 포탄은 솔직히 말해서 포탄 기술은 우리가 낫다고 분명히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차 포탄 기술은.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탄이 네, 그렇게 네. 차이가 있다면 네. 화력 면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꼭 우리가 그 포탄의 성능이 다소 좀 낮다고 하더라도 전반 그 화력이 우세하냐? 왜냐하면 화력이란 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FCS 화력 통제 장치거든요. 10식이 우리 거 못지않게 화력 통제 장치가 좋아요. 최신형이에요. 세계 탑급이에요, 얘네들도. FCS만큼. 그 10식 나오기 전에 90식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좋아요. 또한 얘가 이 10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도 포탄이라고 있죠. 이제 포탄 안에다 유도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곳에 요즘에 그런 것도 나왔단 말이야. 포탄에 유도 장치가 있다고요? 그런 것도, 그런 능력도 있어요. 물론 우리 블랙팬서도 있죠. 그 능력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관통력은 조금 의심스럽지만 관통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소는 거의 비등비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그럼 여기서 또 이걸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네. 방어력. 중요하지. 방어력 중요하지. 방어력 중요해. 장갑 방어력 자체로 보면 뭐 우리 흑표하고 이 십식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 있다? 우리 K2 흑표는 무게가 56톤이거든? 근데 이 십식은 무게가 43톤이에요. 가볍네? 예. 근데 탱크라는 것은 탱크의 무게는 탱크의 무게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 게 뭐냐면 장갑 무게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갑 방어력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일본은 왜 네. 이렇게 가벼울까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철도의 문제예요. 철도? 네. 뜬금없이 철도? 그렇죠. 뜬금없이 철도. 네. 기차가 싣고 가는데 기차가 기차, 무너지나? 철도, 레일 그거예요. 그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제 말은 맞는 건가요? 맞아요. 철도 그 기차. 전차를 기차에 싣고 가는데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일본의 상당수의 철도 레일이 협궤라고 하더라고요. 협궤, 좁은 거 협궤. 근데 세계 표준이 1435mm래요. 14.35m야. 세계 표준이. 근데 일본의 협궤는 1076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는 그 중간 거 1372짜리 또 있어. 표준에서 다 이해하네요. 네, 표준 이하야. 그러니까 표준도 있고 협궤도 있고 중간 것도 있어요. 일본이. 되게 복잡해요. 일본 철도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웬만하면 뭐에 맞춰야 되냐면 협궤에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협궤에 맞추려면 생각해 보세요. 레일의 폭이 좁으니까 화물 열차 크기도 어떻게 돼요? 좁아지겠죠.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좁은 이 열차에다 실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차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돼요. 여기다 실어야 됩니다. 협궤에도 실어야 되면. 이전에 90식은 워낙 무거워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뭐 포탑 따로 차체 따로 해야 된다더라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분해해서. 예. 근데 이 10식 전차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협궤에 실어서 운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일본이 어떻게 생겼어요? 열도가 길잖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열도가 길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전차에 보유될 수가 없으면 빨리 열차에 실어서 긴급한 대로 실어 날라야 되거든. 그것 때문이야. 근데 그게 협궤면은 이게 너무 전차가 크면 이게 안 되거든. 전차 자력으로 가나? 거기까지 안 되거든, 절대. 전차는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반드시 열차나 트레일러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이 협궤의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차의 크기와 무게를 제한할 수밖에 없었죠. 지난 저희 카푸지 전투에서 네. 봤을 때 저기 이라크 아이들은 큰 트럭에다가 탱크 중동 애들은 장갑차 다 싣고 다니던데요? 중동 애들은 그런 거 철저해요. 왜냐하면 중동전을 겪어봤기 때문에 애들이 그게 철저해요. 그런 게. 이라크는 철도가 없나? 사막에 그 바깥에 철도 놓기가 힘들어. 왜냐면 모래폭풍 불고 그래가지고 힘들다고 하더라고. 그 은하철도구나. 그건 날라다니잖아요. 아무튼 근데 일본은 원래 옛날 90식 전차부터 그 방어력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90식 전차 한번 사진 보시죠. 이게 아주 두꺼운 블럭을 설치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두꺼운 블록이 이게 복합 장갑 블록인데 이게 전체를 옆면적도 그러니까 앞에 그다음에 넓은 면적을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는 워낙 이 블록이 두껍다 보니까 포탑 측면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십식 역시 비슷한 개념인데 특히 십식은 뭐냐면 모듈식 장갑이에요. 모듈식. 모듈식이라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레고 같이 딱 이렇게 조립을 딱 해가지고 거기가 맞아서 거기가 파괴되잖아. 그것만 바꾸는 거야. 아, 바로 갈아 끼울 수 있게? 이건 약간 A10의 부품 호환성과 좀 그거하고는 비슷한 전혀 건가? 상관없고 이게 아니야? 그거하고는 좀 상관없고 아니야? 프랑스제 르클레르라고 있거든요. 프랑스제 르클레르도 모듈식이에요. 그런 식. 그래서 최소한 정면에서 이 그 십식 전차는 정면에서 120mm 44 구경장 전차 포탄을 쐈을 때 그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5 구경장 120mm 포를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죠. 이건 아직 제대로 공개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어떤 나라나 이 복합제 있죠? 네. 복합 장갑제에 대한 그런 건 좀 비밀이 많아요. 국가 기밀이 많아요. 하지만 정면에서는 그런데 측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십식의 측면은 35mm 기관포까지는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차는 그 정도는 막아야지 사실. 네. 근데 아, 네. A10은 아파치 30mm에 그건 위 대가리를 뚫고 들어갔죠. 뚜껑을 뚫고 들어갔죠. 아, 이건 측면이지? 측면이고. 아, 뚜껑. 오케이, 알겠습니다. 엔진 그릴 그 뚜껑. 거긴 대가리는 어떻게 못해. 아, 네네. 안 돼. 아, 전차의 약점은 대가리구나. 네. 그러니까 그 전차가 왜 비행기가 무섭겠어요. 아, 위에서 때리니까.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또 그렇다 치면 네. 우리의 K2 흑표는 어떻습니까?